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잘 알게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소통인데요. 특히 상대의 듣기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들을 때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요. 단지 들을 때뿐 아니라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리고 선택하고 생각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성향과 선호하는 소통 방식까지 가늠하게 해주는 듣기 유형. 오늘은 이 듣기 유형을 통해서 누구와도 잘 통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경청의 힘의 저자인 레리 바커와 키티 왓슨은 사람에게는 4종류의 듣기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93년에 완성된 이 듣기 유형 모델은 듣는 성향의 차이가 말하는 습관, 행동, 인간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행로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인님도 대화할 때 내가 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주변인들은 어떤 듣기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통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듣기 유형의 첫 번째는 사람지향적인 듣기입니다. 말을 들으면서 상대의 기분이나 느낌에 몰두해주고 눈짓이나 고갯짓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새로 알게 된 사람과는 대화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 사람들, 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선입견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죠. 사람 좋다 소리 많이 듣지만 종종 객관성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동화돼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랖이야, 간섭이 너무 심해 하는 악평을 들을 때도 있죠. 이렇게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유형과 잘 통하려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성보다는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반면 지나치게 논리를 따진다거나 농담이라도 잘난 척한다 하는 분위기가 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지향적 듣기 유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조리 있게 효과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갑갑한 표정을 보이거나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모순점을 발견하면 그 즉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예단하기도 하고 나는 격까지 치면서 삼천포로 빠진 사람 정말 싫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유형은 업무 중심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계략적인 내용은 잘 듣지만 이야기가 두서없어지거나 늘어지면 견디지 못하죠.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이야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끔 조금 더 정리해서 간결하게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진도 나가는 거에 의미를 둔다는 거죠. 행동지향적 듣기를 하는 사람의 최고의 약점은 상대가 말주변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고 예단하는 경우인데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감정적인 문제를 과소평가해서 뜻밖의 심각한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과 잘 통하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본론부터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세 번째는 내용지향적인 듣기 유형입니다. 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데요.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흥미를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 복잡한 내용도 열심히 듣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진 내용지향적인 듣기 유형은 아무래도 이공계가 많은데요.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끔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꼼꼼한 질문을 해서 상대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이거저거 재느라 결정이 다소 늦은 단점도 보입니다. 자, 그럼 내용지향적인 듣기 유형을 가진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 있는 자료 준비입니다. 차트나 그래프 같은 보조 자료를 쓰거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시간지향적 듣기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자주 시계를 보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잘 보이는 곳에 시계를 두는 겁니다. 아예 제가 1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혹은 이번 토론은 2시간 내에 마치도록 합시다. 미리 언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분들 한정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시간적인 압박을 받을 때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면도 보입니다. 시간 활용에 상당히 예민한 편이죠. 평소에는 일 잘한다 라는 평가를 듣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이 조급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면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지향적인 듣기 유형과는 스피디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아래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보일 때는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죠. 사인님은 어떤 듣기 유형에 해당되세요? 사실 듣기 유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스트레스 상황 아래서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꼭 한 가지가 아니라 이 2가지 정도가 섞인 듣기 유형을 쓴다고 하는데요. 물론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도 듣기 유형이 변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듣기를 주로 하고 있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유형,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지 이런 듣기가 좋고 저런 듣기가 나쁘다 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소통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듣기 유형은 어떤가 그에 맞춰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 또한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듣기에 관한 사인님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